어우, 청소가 신이 나요, 청님. 아니 바닥에 너무 때가 많이 껴가지고 아, 그죠. 이렇게 어. 빡빡 이렇게 안 하면 안 닦여요. 자, 오늘은 청님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영상 같이 하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주제는요, 사실은 분업을 하려고 했는데, 분업 전에 여기 햇볕이 가득한 남향에 있던 아이들과, 그리고 식물등 밑에서 크는 아이들과, 또 저쪽에 보면, 저쪽은 꽃장 있는데 저기는 동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햇볕이 거의 안 들어와요. 나무도 있고 막 그래서 거의 안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큰 애들과의 비교를 먼저 하면서 갈게요. 제가 비교를 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분업을 할 아이들을 찾다 보니까 이쪽에 이런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 엄청 웃자랐네요. 엄청 웃자랐죠. 그 애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웃자란 애들을 하다 보니까 다 어디 애들이냐면 저쪽 꽃장. 동양에 아. 그늘진 꽃장에 있던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보이는 게, 그러면 이쪽에 식물등 밑에 있는 애들은 어땠나라는 걸 보니까 이쪽 라인이 식물등 밑에 있었던 애들인 거예요. 이쪽에. 아, 이쪽 아이들. 이쪽에 있는 식물등에 있었는데 얘들이 단순히 그 식물등 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햇볕장장을 같이 뿌려주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같은 원령이에요, 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키들이 작고 이렇게 그나마 짱짱하게 자란 거예요. 근데 얘들도 사실 햇볕장장 뿌릴 때 같이 뿌려줬는데 빛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아, 햇볕장장 같이 뿌렸는데도 빛의 양 때문에요. 그죠. 빛의 양이 아.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 거야. 이 상황 안에서 얘들을 그냥 계속 마냥 분업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얘들은 그럼 어디에 있었던 애들일까요? 잎 건강 상태로 봤을 때는 이쪽 남양 쪽 아닐까요? 예, 저쪽에 있었던 아. 애들. 저쪽에 있었던 애들인데, 잎 형태로만 봤을 때는 얘들이 더 이뻐요. 더 녹색이고 더 진한 녹색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정리돼 보이고 이런 것도 훨씬 좋아 보이는데, 얘들은 햇빛에서 큰 애들이거든요. 예. 원칙적으로는 얘들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광포화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됐을 때는 잎이 약간 연두색을 띠는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야외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까지 갔다면 진짜 봄이나 뭐 여름, 가을에 야외에서 컸던 애들 같은 경우 진짜 이렇게 타가지고 정말 찌질찌질한 모습들. 그게 달리 그런 게 아니라 빛이 너무 강했을 경우에도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 겨울에 저 남향의 햇빛을 통과한, 그러니까 유리를 통과한 빛으로만도 이만큼 얘기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이건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거의 반 그늘에서 자란 아이인가요? 그렇죠. 반그늘의 그런 효과인 거죠. 네. 반그늘의 효과가 이렇게 제라늄한테 예쁜 모습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제라늄이고요. 얘가 미올 세르세르팜인데 저 안쪽에 가장 햇볕 있는 쪽에서 봤는데 얘들은 잎이 좀 두껍거든요. 그리고 얘들 전부 다 햇볕장장 같이 뿌려준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얘들이랑 같은 날 같이 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광포화도가 햇볕이 너무 강하면 그 광포화도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잎의 모양은 별로 예쁘지 않더라.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대가 튼튼하고 꽃볼들은 잘 올라오더라. 꽃은 잘 올라와요. 그래서 꽃 상태들이 아주 좋은 상태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보면은 얘들은 그닥 그렇게 뭐 분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패스해도 될 정도로 네. 되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분업까지 굳이 해줘야 될 필요가 없는 네. 그런 사이즈가 돼서 아주 적당하고요. 특히 이제 얘는 분업까지 해줬는데도 화분이 좀 큰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분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으니까 이렇게 꽃이 잘 피려고 준비하고요. 꽃대가 몇 개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아주 그 식물등 아래에서 모범적으로 잘 크고 있었던 그런 애고요.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분업을 해줘야 될 것인가.
댕강쇼 위를 조금 새순댕강. 네, 새순댕강. 새순댕강. 맞아요. 그 새순댕강도 그렇고 그 앞전에 네. 새순만 댕강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게 음. 너무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 위를 조금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요 실제로 삽목할 것도 별로 없어요. 네.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간다고 해봐야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안에서도 요런 거 요거 하나? 마디가 너무 기네요. 그리고서 마디가. 이제 세워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거든요. 워낙에 자람새가 좋은 아이기도 하지만 이 상태로 그냥 여기에서 키우면서 햇볕 있는 곳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키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여기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얘를 만약에 지금 분업을 해주잖아요. 또다시 위로만 자라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적응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얘도 지금 막 보면은 이렇게 자라있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청님 얘기한 대로 새순댕강은 한번 해줘야지만 순따기는 아니어도 이렇게 잘라주면서 곁가지들이 좀 더 늘어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그리고 밑에 부분이 더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들은 분업이라기보다는 일단 잘라주는 걸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키는 여기에 딱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예. 들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딩딩이 집게를 빼고요. 요 정도에서 딱 잘라주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딱 잘라주고 얘도 여기서 딱 잘라주고 해서 이쁘네. 훨씬 예뻐졌네요. 이 상태로 딱 나서 예. 맞는 사이즈가 됐네요. 맞는 사이즈가 됐어요. 자, 얘는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보면은 이 밑에가 벌써 목질화가 돼가려고 하고요. 심지어 공중뿌리를 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얘도 빨리 잘라줘야 되겠다. 얘는 레드램블러고요. 꽃이 참 크게 예쁘게 피는 애인데 이게 웃자라가지고 꽃도 안 맺히는 거예요. 지금 공통적인 게 꽃대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꽃대가 안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꽃은 안 내놓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확실히 증명이 되고 또 하나는 햇볕 장장을 뿌려주면 자 꽃은 올라온다라는 거죠. 키가 작으니까. 진짜 중요하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장이 멈춰야지만 꽃이 핀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너무 애들이 집중을 하다 보면 꽃 피우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걸 어느 정도 딱 잡아서 성장은 천천히 하고 꽃 피우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도 잘라줘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거든요. 새순이 나오니까 요만큼쯤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얘랑 다른 애라 좀 섞이면. 그렇지. 참 맞다. 레드램블러랑 네. 맞아요. 큰일 날 뻔했네. 이쪽으로 놓고 지금 한 개밖에 안 잘랐죠? 예. 그리고 이쪽에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자르고 얘를 그대로 놔두면 엄청나게 커버린다고. 그죠. 여기만 큰다고. 꽃을 늦게 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순따기를 해주셔야 돼요. 순따기를 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순으로 해서 꽃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도 키가 딱 11호 화분에 맞게끔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도 볼게요. 얘는 이름이 얘도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네.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가 아주 그냥 다 그쪽으로 저쪽으로 처박아 놨었네.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자 우리 시작하자. 같은 애들이니까 이쪽으로 놓고요. 졸제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벌써부터. 자 딱 적당하네. 딱 적당하죠. 이렇게 해서 3개를 지금 만들어 놓고요. 이런 애들 같아요. 이제부터는 햇볕이 있는 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예. 이 꽃몸이 조금 형성이 될 수 있게. 그렇죠. 이쪽에 햇볕이 강한 데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삽목은 이따가 우리 청님이 해주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예. 오늘 분업할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분업할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삽목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정식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분업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 됐는데 그런 애 중에 하나가 얘예요. 세레나 에르사. 얘는 분업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분업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자, 얘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
이런 경우에 8호로 옮겨주거든요. 9호로 간다고 했을 때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커버렸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얘를 지금 9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끄트머리 뒤를 탁 쳐주고요. 그럼 뿌리가 얼마큼 뿌리도 많이 나왔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전시회 준비 때문에 바빠서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있을 즈음은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지저분한 흙들 한번 걷어주시고 그리고 뿌리를 살짝 이렇게 건드려 주시고요. 여기를 다 털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이제 뿌리가 잘려나고 그러니까 살짝 요럴 때 쓰는 게 요런 이쑤시개 같은 걸로 위에를 이렇게 건드려서 흙을 가급적 많이 털어 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그동안은 털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털어서 뿌리가 다치지 않나요? 뿌리가 안 다치게끔, 그러니까 최대한 뿌리가 안 다치게끔 해서 흙을 이렇게 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9호로 간다고 했잖아요. 9호 정도면 금방 뿌리 내려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애가 많이 커버렸어요. 너무 많이 컸어. 와, 삽목컵에서 그냥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한 거죠. 그래도 더 버틸 수 있기는 해요. 네. 버티면 더 버티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식 겸 분업을 해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완벽한 뿌리를 내릴 때까지 놔둬도 괜찮겠네요. 청님 많이 똑똑해졌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좋아요. 하는 것보다. 네, 맞아. 어설프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뿌띠멍팟을 사용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6c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다 또 영양분이 있는 피트모스 상토를 써요. 영양분이 2달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우리가 물을 저면 관수할 때 거기에다 영양분을 어느 정도 넣어서 주잖아요. 뿌리나라라든가 그렇죠. 제라인이라든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흔들릴 때 있잖아요. 요 옆에다가 이제 아까 썼던 이쑤시개든 뭐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뿌리는 내리는데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이렇게 뽑아냈을 때 핀이 없었잖아요. 얘는 핀을 미리 뽑은 경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럴 때 딩딩이 집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여기다 이렇게 해서 딩딩이 집게로 살짝 찝어주시면 얘가 더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한 번 내린 뿌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세레나 에르사고요. 하나 완성.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도 하나만 골라서 해볼게요. 너무 심각하다 싶은 애 하나 볼게요. 먼저. 나머지는 천천히. 뿌리가 이렇게 돌았어요. 너무 했지. 솔직히 너무 했지. 밀도가 엄청나네요. 그죠? 자, 꺼내보면 더 놀래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뿌리의 방향성을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새로 들어간 흙 사이로 해서 얘가 뿌리를 뻗거든요. 그냥 넣어주시면 뿌리가 그 자리에서 맴돌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서클링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업 해놓고 나서 정식하고 나서 애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에요. 뿌리가 이제 뻗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만큼은 바꿔주셔도 됩니다. 참 이쁘게 잘 자랐네요. 잘 자라. 이거 성체지 뭐 이쯤 되면. 얘도 그러다 보니까 9호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8호로 들어가면 바로 또 다시 분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쓰는 흙 배합비는 더보기에 있어요. 더보기에 들어가셔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 그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배합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청님이 직접 만들어요. 예, 그 배합토대로 하시면 그 비율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뭐 자리도 잘 잡고요. 뭐 대를 세워줄 필요도 없네요. 날다별입니다. 자, 이쪽으로 놔주고요. 이제 또 얘들은 이제 제가 차근차근 할게요. 다들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고 시간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니까 분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지난 편에서 마음을 먹었던 애가 얘입니다. 이루다고요.
지나칠 정도로 시기적으로 너무 놓쳐버렸어요. 자, 얘 뿌리 상태를 한번 볼게요. 오, 뿌리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건강하게 잘 뻗었어요. 잘 뻗고 아주 상태가 좋아요. 지금 분업을 했을 때 가장 적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애가 딱 된 거예요. 자, 볼게요.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도 뿌리가 이미 다른 데로 뻗을 준비가 다 돼 있고 아주 건강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얘가 들어갈 자리는 당연히 11호죠. 지금 나온 데가 8호예요. 8호에서 11호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딱 맞죠. 자, 밑에 흙을 넣어주시고요. 그 좁은 데서 잘 버텼네. 잘 버텼죠. 자,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잖아요. 살짝 들고 해주셔도 돼요. 저 볼게요. 여기다 탁 손을 걸고 여기 대고 저기 여기 안쪽에 선에다가 여기 그 뿌리가 나온 부분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한 번씩 퍼주면서 밑으로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새로 나온 예쁜 뿌리가 다치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제라늄은 사실 분업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중간에 자랐을 때 또 분 다운도 시켜줘야 되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버티는 게 왜 그러냐면 뿌리가 참 쉽게 잘 내리는 아이예요.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다른 화초보다 어찌 보면 더 쉬운 아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 그 덩치에 따라서 그때 움직여 주셔도 뿌리 내리는 데는 큰 문제 없고요. 환경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됐죠?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가 흔들리는 것 같다 하면 대를 세워주세요. 대를 세우실 때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뿌리 가까운 쪽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먼 데다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이쪽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가 또 가운데로 갈 수 있게끔 잡아주셔야 되니까 가운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줄기를 이쪽으로 당겨주세요.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조금 밀려났죠? 얘는 어차피 밀려도 상관없는 게 작은 줄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줄기를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네.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해줬잖아요. 얘 물, 저는 분업한 다음에 바로 물을 줄 생각이거든요.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물은 뿌리나라를 섞은 물이고요. 저희가 저기 할 때 보통 많이 써요. 이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삽목한 애들한테 물 줄 때 뿌리나라 섞듯이 이렇게 해서 그걸 섞어서 줍니다. 왜냐면 뿌리가 빨리 나라고. 뿌리가 더 빨리 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을 참 많이 줘서 많이 뺀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이 지금 나옵니다. 한번 더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뿌리 사이에 흙이 다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아직 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푸석푸석하잖아요. 이 푸석푸석함을 찰지게끔 밑으로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지금 물한테 그 역할을 전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를 내려보내요. 흙을 하나하나 내려보내면서 밑에 뿌리 있는 부분에 채워지는 거죠. (1리터) 물을 지금 다 썼어요. 여기에가 다 물이 들어오면 1리터거든요. 그 1리터 물을 지금 다 써서 지금 쭉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가 4분의 3까지 찰 거예요. 아마 4분의 3 조금 넘게끔 차는데 물이 다 빠지면 왜 그러냐면 얘가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한 200m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서 똑똑똑 떨어지면서 나옵니다. 얘를 천년만년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놓을게요. 이렇게 전용 받침에다 놔서 물이 떨어져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놓고요. 이따쯤에 다 빠져나오면 한번 여기다 담아서 볼게요. 그럼 어떤 사이즈 애들을 분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 정도 분업을 해줘야 될까요? 그 애매하긴 한데 뭐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크기면? 자, 볼게요.
아, 해줘야 되겠네. 해줘야 되겠죠. 예. 지금 여기 데려오고 나온 애들 다 해줘야 되는 애들인데 얘도 그렇고 지금 11호 화분에 이렇게 딱 대보셔가지고요. 딱 보면은 어휴. 대충 나와요. 요런 애들이 이제 분업을 해줘야 되는 아이들인 거죠. 자, 요렇게 한번 넣어보셔가지고 11호에다가 넣어보시고 자, 분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물이 또 빠졌어요. 아직도 빠지고 있을 거예요. 자,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다음은 선풍기 앞에 여기 선풍기를 항상 틀어놓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있는 김가리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망처럼 된 데다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뿌리 쪽까지 밑에까지 공기가 통할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선풍기 바람을 이렇게 쐬주시는 거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이 시기에는 거의 제로예요. 지금 하는 방식대로만 따라 하시면 애들 건강하게 다시 큰 화분에서 다시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 분업 삽목했던 애들, 얘들이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물 주셔야 돼요. 자, 이 물 다시 재활용해 볼까요? 물 주실 때 똑같이 이렇게 주시고요. 본래 처음에 흙에 물이 많으면 제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뿌리를 살살살 긁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마찬가지로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서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거기다 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제가 갖다 놓는 거 보여드리면서 저 철망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정말 어디 다이소 다이소에 있습니다. 제 물품들 이렇게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저희 밴드 와서 보시고요. 거기에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이소 가보세요. 다이소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놔두시고 선풍기 앞에 놔두시면 오늘 분업 끝!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